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모두의 시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으로 쏠려있는 사이에 그 구형이 나오자마자 윤리위원회가 새벽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제명을 의결을 했습니다. 기습적으로 새벽 1시쯤이었나요? 지금 그때 이제 기사가 나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 당원 게시판 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첫 번째 나온 보도자료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번씩이나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결정문이 뭐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한동훈이 썼다라는 식에서 조금 물러난 방식으로 좀 바꾸기도 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새벽에 기습적으로 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이 내려진 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제명을 의결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볼 때 그건 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치 한동훈 전 대표가 별거 아닌 일 때문에 되게 탄압받는 것처럼 이런 설정에서 시작이 되는데 네. 대표의 가족도 당원이면은 당원으로서 권리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의견을 올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정치적으로 대표의 가족들의 계정, 그분들이 직접 적었던 의견 수사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계정을 누군가가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있던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비난하는 글들을 썼다는 게 네. 정치적으로 이게 좋으냐 아니냐 이게 정치적 그리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당 대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네. 그리고 뒤에 이야기하는데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뒤늦게 알았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뒤늦게가 어느 정도 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보다는 빨리 알았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안 자체는 되게 한동훈 대표에게 되게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 쪽팔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가 이건 딱 제대로 잡혔다. 딱 때리고 싶었는데 네. 이 사람을 가장 부끄럽게 만들고 가장 우리가 때리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당원 게시판 잘 걸렸다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같이 갈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그냥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형 구형 공격의 시기를 꼭 맞추려고 했다라기보다 네. 빨리 한동훈 전 대표 건에 대해서 털어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같이 확 진행되는 게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는 게 계속 되면서 진행이 네. 되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보자면 반윤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통된 그렇죠. 내용들이 가지고 있죠. 네. 연대를 해야 돼요. 내부의 그 맹화를 가지고 이쪽으로 연대했을 때의 불안함 혹은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겹쳐질 거에 대한 약간의 이게 불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는 봤을 때 야권 연대를 위한 자리 비우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야권 연대를 위한 자리 비우기 한동훈을 내치면서 그렇죠. 거기 이제 자리가 마련되는 거예요? 자리가 이거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가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개혁신당은 그만큼의 정치적 역할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장동혁 대표나 머릿속에 별로 크지도 않아요. 어차피 네. 예정됐던 거니까. 그래서 저번에 법 따라라 이렇게 하고 끝낸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은 지방선거나 이런 걸 앞두고 야권 연대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되는 한동훈 대표를 치워내는 거는 네. 그냥 정해져 있는 수순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새벽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 다음 날 그 시기는 약간 의문은 계속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건 네. 장동혁 대표가 아니고 그 중앙윤리위원장이죠. 네. 윤민우 교수. 우리가 지난주에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범죄. 네, 범죄학 석사, 박사학위를 가진 굉장히 특이한. 근데 민주당 고향 이기헌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이분이 오늘 아침에 굉장히 재밌는 글을 짧게 썼는데, 윤석열이 사형 구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잠들었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동훈이가 죽었다. 그걸 그분이 쓰신 거군요. 네, 이제 그분이 쓴 거예요. 이게 이 중앙윤리위원회 결정문 오늘 네. 아침에 좀 자세히 봤는데 꽤 길어요. 근데 이거는 한밤중에 뭔가에 취해서 쓰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굉장히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굉장히 약간 문학적 표현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 위원장이 직접 쓰셨구나. 그거 알았고 그 안에 오류가 드러났으니까 바로 잡았죠. 네. 왜 그랬을까요? 한밤중에 서둘러 쓴 겁니다. 이 와중에 그냥 확 저지르자 해서 이제 이걸 장동혁 대표가 시켰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 윤민호 교수를 이 자리에 뭐 호선이라는 절차를 통했지만 어쨌든 임명한 게 장동혁 대표고 좀 빨리 좀 정리해달라 정도의 주문은
충분히 교감을 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해버린 겁니까? 아니죠. 이게 적기일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했을 이게 거라고 이제 생각해요. 이렇게 예. 이제 한밤중에 네. 이건 날이 밝기 전에 이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네. 이거하고 같이 나가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를 그쪽 입장에서 역지사지 해보면은 효과를 거둔 거죠. 거기서 네. 우리의 윤어게인 윤석열 대통령 사형 구형 웃기지만 한동훈 너 제명이야.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저는 물타기 효과죠. 물타기 효과. 그렇군요. 자, 어쨌든 맨날 물대접만 받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당내에서는 좀 소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친한계가 아침에 이제 긴급 회동을 했고 친한계 개별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센 워딩들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정성구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은 당대표 한 명의 사유물이 아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최악의 비민주적 결정이다. 더 이상 지도부를 두고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꼭 친한계뿐만이 아니라 소장파 의원,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설마 했는데 완전히 막갑하다. 한밤중에 쿠데타다. 송석준 의원도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이다.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대안과 미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또 논의를 해가지고 제명 결정을 재고해라라고 당대표한테 요구를 했고 의총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당내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꽤 오래 갈 겁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이번 사안을 단순히 장동혁 대표가 주도했거나 윤민우 교수가 혼자 저지른 사고면은 쉽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전략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국민의힘에 이제 거긴 책임당원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지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막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한동훈을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미워하는 겁니다. 네. 원래 우리 편인데 어디 윤석열한테 칼을 들이대냐. 그리고 이준석 당연히 싫어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싫어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탄핵 직후에 탄핵이 아니죠. 비상계엄 직후에 네. 탄핵은 불가피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네. 그 바람에 이제 그 책임당원들 사이에 오세훈 저 인간 안 돼.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부에 원래 자기 편이었는데 조금만 좀 이상한 소리를 하면 다 지금 하나씩 쳐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도 거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대표로 세웠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입지가 축소돼 있죠. 이거는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의 집단 의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장동혁 대표는 거기에 그냥 올라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못 내려오고 있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책임당원들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지금 겁 잔뜩 집어먹고 이러고 이제 붙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꽤 오랫동안 아주 악성으로 내부 갈등이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호랑이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내부 갈등이 과연 그렇게 오래 갈 거냐.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 명분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건데 지금 명분이 당 지도부의 이 일방적인 결정이다라는 명분이 앞서는 게 아니고 네. 한동훈 구하기로 명분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탄핵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윤과의 단절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국민들까지 관심을 가지는 거대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 게시판에 장난친 당대표의 제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전에 한동훈 대표 그래서 쌓아 올린 자산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느냐. 번번이 타이밍 놓치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네. 지금 그냥 솔직히 말하면 SNS에 글을 올려서 입장을 발표하는 정도의 지금 정치적 입지로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당장은 본인들도 위협 요인을 느끼기 때문에 센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 갈등, 적어도 최소한 당내에 여러 가지 갈등은 지속될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갈등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오래되면은 제일 큰 피해자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서 싸우겠다 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누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민주주의와 국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했죠. 이 실체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가족들이 이걸 했다. 그러면 이제 짤 같은 게 도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족 이름, 가족 계정으로 올라왔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이상한 비판의 글들
끊임없이 까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이쪽에서 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씩 까면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선거 국면도 있고 빨리 잠재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의 동물이 아니고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그 책임당원 중에 이제 저하고 술 친구가 있는데 이분 최근에 또 만났어요. 네. 한동훈이 왜 이렇게 밉냐 그랬더니 그냥 밉대요. 아, 이성의 진짜, 영역이 아니군요. 진짜 책임 있는 당원이네요. 그래서 당원 게시판 사건은 그냥 싫어. 당원 게시판 사건은 이건 핑계 불만. 그렇죠. 빌미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국민의힘 좀 강성 당원들은 한동훈을 사실상 이제 버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정치 막전막후에다가 이제 한동훈 얘기를 썼더니 네. 국민의힘 살려면 빨리 한동훈을 제키고 비대위를 올리는 게 맞다. 그래야 지방선거 해볼 수 있다 했더니 어떤 굉장히 그 강성당원 장동혁을 제끼고. 장동혁을 제끼고. 죄송합니다. 아, 예, 예. 한동훈이 아니라 장동혁. 장동혁을 네. 내려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칼럼성 기사를 썼더니 어떤 분이 장문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네. 근데 내용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 마라. 민주당 봐라. 저기는 비명행사 공천에서 성공했다. 우리도 강성 당원들 중심으로 해야 된다. 오세훈 필요 없고 뭐 합리적 보수 웃기지 필요 마라. 없다. 다 필요 없고. 진짜 민주당 좋아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다 공천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네. 지방선거 지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장동혁 대표를 다시 대표로 아. 세울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굉장하네요. 전 이렇게 보고 네. 병들었구나. 아. 이런 생각을 좀 큰일 했습니다. 나네,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오래 갈 것이고 이건 이성적으로 분석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오래 간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랑이는 멈추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가는데 근데 그 호랑이가 달려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당내 내부의 동력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 네. 게다가 당내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하고의 어찌됐든 그게 실효가 얼마나 가든 간에 그걸 쳐놓고 지금 안을 쳐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 주황색 넥타이 했다가 네. 어제 만날 때 핑크색. 네. 와 진짜 예, 왜요? 저는 넥타이를 안 매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핑크색의 의미는 뭘까? 뭐 이런 걸 누가 묻던데, 네. 뭐,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특검 건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개혁신당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해 무드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그냥 제거를 해버린 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바깥하고도 접점이 이제 별로 없어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립무원의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그 세력이라는 게 사실은 뭐 당내 소장파도 지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것까지 합치면 더 세력이 많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한동훈 지키기로 되는 이상은 훨씬 더 쪼그라들 네.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어제 한동훈 대표가 SNS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렇게 썼고 오늘은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 자, 본인의 제명을 계엄에 빗대가지고 제2의 계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비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한동훈 전 대표의 머릿속 논리 구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람이 이제 자기 이 어떤 수법이라는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법률가예요. 네. 그래서 법원에다 아마 소송 낼 겁니다. 중앙윤리위 결정 잘못됐다. 아하. 또 가처분. 신청할 것이다. 낼 제명은 겁니다. 안 한다고 아니 그 재심 신청은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재심 신청은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기각시켜버릴 그거 안 하고 거니까. 바로 법원으로 들어갈 거고요. 아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라도 되면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승리가 되는 거고요. 그게 기각이 되면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또 정치적 승리가 네. 되는 거죠. 근데 이 비극의 배경을 좀 가만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주인공들이 다 법조인들이에요. 네. 판검사 출신 그러네요. 정치인들. 네.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검사, 장동혁 판사. 판사. 또 이걸 갖고 뭐 전직 검사들이 뭐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홍준표라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러네요. 약간 반가운 마음도 드네요. 연예인이 된 이제 홍준표 전 의원이 뭐라고 해도 언론에서 기사를 잘 안 써줘요. 네. 이제 좀 약간 좀 공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 배현진 의원이랑 엄청 싸우고 계시던데. 지금 누구하고 왜 싸우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법조인들이 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데 정당에 와가지고 너무 그분들이 지도부 구성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뻑 하면 법원으로 가지고 가고 검찰에 고발하고 뭐 주진우 의원이 이분 지금도 자기가 검사로 착각하는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비극입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야 이거 판검사 출신들은 향후 30년 동안 정치를 못하게 하는 좀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법조인들이라고 해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처럼 변호사 출신들은 좀 나아요. 그런 거고. 또 정치인이 된 다음에 상당 기간 정치를 한 사람은 법조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 정동영 이런 분들은 얼마 안 됐다. 상당 정치인이 기간 된지. 판검사로 살다가 정치한 지 얼마 안 돼요. 네. 제가 볼 때 우리 송채경화 기자보다도 정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하다. 이 얘기를 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제2의 계엄이다까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을 때 그럼 과연 뭐 가처분 신청할 것이냐 이거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재심 신청은 안 한다라고 했지만 가처분은 얘기는 안 했어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 단위 쇼핑몰에서 운동 중, 이동 중에도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한 넥스트유 이어 스프린트 블루투스 골전도 이어폰을 소개합니다. 가격이 정말 훌륭한데요. 10만 원 미만으로 찾을 수 없는 제품을 마켓 단위에서는 딱 100대 한정 49,000원 무료 배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동일 회사의 동일 제품으로 1년 무상 AS 보증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품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 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드렸던 대로 한동훈 살리기로 가면 본인이 가장 불리한 환경이라는 걸 아니까 계속해서 명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명분이 어느 정도 화답을 받을 수 있을 거냐. 결국은 정치인은 세력으로 말하는 건데 그리고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깨고 나올 정도의 리더십이나 지도력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밀려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한 변론 한 번 정도 하는 네. 물론 뭐 앞으로도 기자회견 여러 번 하겠지만은 뭐 그런 정도의 의미 부여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가처분을 해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네. 당 내에서 뭔가 엄청난 전리품들을 가져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건 저는 지난번에 당대표 출마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무너진 리더십이 이제는 자치를 찾을 수 없게 다 이렇게 무너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왜 용기 있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요. 그 부분. 방송을 안 들어서 그래요. 운동포차를 꼭 드시기 이 바랍니다. 팬덤 정치 측면에서 좀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네. 오늘 그 현장에서 위드훈이라고 한동훈 전 대표 지휘자들하고 이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힘의 그 열성, 강성 책임당원들하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그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원은 일종의 강성당원들에 대한 공포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이게 그렇다고 한동훈 전 대표가 탈당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가까운 의원들한테 물어보다 우리 절대 탈당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탈당을 안 하면서 내부에서 계속 내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랑 이준석 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일단은 명분 그거예요. 김병기 의원,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특검법을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공조해가지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까 해석하기로는 그러니까 뭔가 연대 공조,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개혁의 파트를 내주려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혁신당에서는 이거는 특검법에 한정된 거지 우리 선거연대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선거연대가 과연 가능할까요? 안 되죠. 동상이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출구를 찾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밖에 없고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이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내부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는 내부에서 그걸 받아들일 체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외부에 그래도 연대할 수 있는 세력들을 찾아서 넓히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사실은 구애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을 청소해 주면서 구애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이게 정체성을 이렇게 다르게 자기의 역할들, 자기의 몫을, 자기의 이게 지역을 딱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하고 선거연대까지 되면 그거는 거의 이 합치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부분들까지 놓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조국혁신당에도 제안했잖아요. 네. 외전에
안 할 거 알면서. 안 할 거 알면서.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보수 연대가 아니라 정의로운 연대라는 걸 외부로 보이기 위한 정치적인 액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 건을 정치적 쇼잉 이벤트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이용하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에서 지난번 8%보다 더 만약에 어떤 얻는다? 주요한 선거에서 독자 후보를 내서 얻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 대개편이나 정계 개편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데 전 눈길이 가 있다. 그래서 보수에게도 우호적인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연대하는 것처럼 보여서 보이고 그런 척을 하는 그런 겁니다. 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도 언론에서 개혁신당 기사 뭘 얘기해도 기사가 잘 안 되니까 네. 뭐 이제 이런 거 이벤트를 했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이게 실제로 지금 신문에 보세요. 지금 이 얘기를 크게 의미 있게 다루는 신문 없습니다. 네. 보수 신문 포함해서. 이게 의석이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300명 중에 4명 재보궐선거 이제 하게 돼 있죠. 네. 민주당이 163석, 국민의힘이 107석이에요. 네.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3석이죠. 개혁신당보다 더 큰 정당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진보당이 4석입니다. 의석이 4석이에요. 네. 진보당이 꽤 크군요. 개혁신당보다 크죠. 그러네요. 근데 왜 거긴 빼고 지금 3당이 만나자고 얘기했는지. 진보당이 내석입니까? 4석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네요. 무소속이 5석이고 네. 그래요. 그래서 올바른 이건 행동이라고 하면 진보당까지 합쳤어야지. 진보당도 우리 야당이잖아요. 그럼 우리 저 군소 야당이 다 힘을 합치자. 네. 진보당도 오라고 그러고 기본소득 이렇게 불똥이 될 줄이야. 예. 기본소득 그렇죠. 기본소득. 사회민주당. 또 사회민주당도 한 석. 그래서 이렇게 다 끌어모아도 지금 과반에 한참 못 미치는데 지금 둘이 뭐 장동영, 이준석 둘이 만나서 뭐 이렇게 해보면 뭐 아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아무 의미 없고요.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연대를 한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이 정치부 기자들한테 관심을 끌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이준석 의원직 던지고 네. 보수 진영의 무슨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대거나 뭐 이런 정도를 해야 좀 뉴스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별로 의미 없다. 의미 없다.